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고사성어 34번째입니다. 우리가요 이런 표현 가끔 쓰죠. 재기할 힘도 없고 또 하나 기운도 떨어지고 그런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럴 때 우리는 고립무원이라는 표현과요 또 하나 고성낙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외로운 성에 또 하나 지는 해까지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도 혼자인데 세상에 거기에 지는 해까지 있습니다. 어떨까요? 느낌이 철학 맞겠죠? 이럴 때 쓰는 고성낙일, 사실은 시에서 유래했습니다. 그것도 중국 3대 시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왕위에 의해서 읊어진 식구에서 나온 거죠. 어떤 일을 할 때요, 사람이 시적 감정만큼은 몰입하게 돼 있죠. 우리가 연애편지 쓸 때 어땠네요? 마음이 절절했죠. 또 하나, 누군가 철학 맞을 때는 본심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때 가장 정확한 표현을 쓰는 고성낙일, 외로운 성에 지는 해라. 이런 표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낮자 공부 먼저 해봐야 되겠죠?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 외로울 꽃자는요 너무나도 재밌게 만들어진 자입니다. 원래는 이 아들자를 우리는 씨앗자라고도 하죠. 즉 오이 씨앗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외과 오이과자죠. 오이의 씨앗, 즉 오이가 둥그렇게 아주 열매만 남고 그 덩굴은 다 시들어 버리고서 마치 그 오이 하나만 통 남아있는 듯 자식이 부모를 여의고서 혼자 탁 오이가 혼자 남아있는 데서 외로울 꽃자 또는 홀로 남을 꽃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독 그러면 무슨 뜻인가요? 외로움이란 뜻이죠. 고립 그러면 너무나도 쉬운 외롭게 서다 또는 외따로 떨어져 혼자 있는 것을 고립이라고 하죠. 이 외로울 꽃자의 중요한 거 고아 할 때 쓰는 자인데 부모가 없는 걸 고라고 합니다. 그런 걸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기댈 데가 없는 오이처럼 마치 가을에 어떤 서리가 내리면요 넝쿨도 지고 잎사귀도 지고 거기에 열매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 그것이 외로울 것자입니다. 진짜 외로운 건요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또 하나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절절히 느낄 때겠죠. 여러분 외로울 꽃자는요 씨앗자자에서 유래됐다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아들자로만 읽을 일이 아니고 씨앗자도 쓰인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종자 그러죠. 이럴 때 아들자는 씨앗자입니다. 같이 알아두면 더 좋겠죠. 그러면 또 다른 두 번째 글자 한번 같이 알아봐야 되겠죠. 어떤 자가 나올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흑토 옆에 이룰성. 이건 너무나도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가 국토를 지키고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국가의 어떠한 그 중요한 위치에다 높게 쌓은 걸 뭐라고 그러죠? 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재성 또는 성성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재성이라는 건요 성곽을 이야기하는데 성곽 그러면 재미있는 표현 내성 안에서 쌓은 성과 외곽 밖에서 쌓은 성, 그러니까 내성과 외성의 모두를 우리는 성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 그러면 안에 쌓은 성이고 곽은 성의 밖에 외딴 곳에 쌓은 것을 곽이라고 한다는 걸 알겠죠. 우리가 성지 그러면요 성이 있던 터입니다. 이게 터지자죠. 모양은 어디 갔나 없고 터만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성지에 지자를 넣습니다. 우리 그래서 미륵사지 할 때 지자는요 원래의 탑이나 어떠한 곳의 형태는 남아있지 않고 터만 남아있는 걸 지자를 씁니다. 우리 어느 갔더니 절터만 남아있더라. 그래서 무슨 사터 지자를 넣죠. 그래서 무슨 사지 그러죠. 황룡사지 이렇게 쓰는 것. 이런 것들의 지는 건물이나 어떠한 형태는 전혀 없고요. 오로지 터만 남아있는 경우죠. 이럴 때는 그 터지자를 쓴다는 거 같이 알아두면 더 좋을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고성낙일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낙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것은 우리는 떨어질 낙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떨어질 낙은 이 풀초죠. 초두가 들어가면 우리는 풀과 나무의 관계에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초목의 잎이 물방울 떨어지듯, 이게 물방울 낙자, 낙수낙자입니다. 즉 초목의 어떠한 그 잎사귀들이 물방울 떨어지듯 떨어지는 거에서 떨어질 낙자죠. 우리가 과일이 떨어지는 걸 낙과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떨어져 내리는 걸 낙하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떨어져 내리는 우산 모양을 뭐라고 그러죠? 낙하산이라고 그러죠. 이럴 때 쓰는 자입니다. 너무나도 재미있죠? 다음 글자 또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 해일자를 보면은요, 너무나도 재미있게 만들어진 건 해 모양을 본따서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즉, 해의 모양이 점점 변해서 해일자, 해가 떴다 지면 우리는 날이 같다고 그러죠. 그래서 해일이라고도 하고 날일이라고도 합니다. 즉, 선이라는 뜻과 데이라는 뜻이 같이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요, 해가 떴다 지는 거에 따라서 하루가 간다고 생각했었던 옛날 사람들이 해일을 먼저 만들어 놓고서 날일을 또 만들 필요 없이 해일에다가 뜻을 같이 집어넣은 겁니다. 확장 해석이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응용 단어 한번 볼까요? 일과라는 말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 날마다 하는 일의 과정을 일과라고 합니다. 일광 그러면 햇빛이죠. 햇빛에서 목욕하는 걸 일광욕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다시피요, 어떠한 글자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과 그것이 점점 확장이 돼서 또 다른 뜻까지 쓰이는 것이 한자만의 매력입니다. 그러면 고성낙일이 갖고 있는 문법과 그것에 대한 연유된 유래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우리가 고성낙일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원래는 시에서 왔다고 그랬죠. 한번 같이 볼까요? 외로운 성, 즉 외로울 고자가 재성을 수식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죠. 외로운 성, 그 다음에 해일을 수식해주는 떨어질 낙일, 떨어지는 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외로운 성과 떨어지는 해,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은 왕유라는 중국의 3대 시인, 즉 두보, 이백, 왕유죠. 이 왕유의 송위평사라는 시에서 유래됐습니다. 그 송위평사라는 시가 뭐냐면 예전에 왕유가 읊은 시인데요. 그 중국의 어떤 변방 지역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법을 맡아 죄인을 다스리는 사람을 우리는 그 평사라는 것을 줍니다. 근데 위시성을 가진 평사가 국경의 밖으로 떠나는 심정을 왕유가 읊은 겁니다. 이렇게 읊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한번 조용히 들어보면은요. 장군을 쫓아 우현을 잡고자 모래마당에 말을 달려 거연으로 향한다. 멀리 안오라 한나라 사신이 소관 밖에서 외로운 성 지는 해 언저리를 수심으로 바라보리라는 것을. 누군가가요, 질 것을 뻔히 알고 죽을 것을 뻔히 알고 그곳으로 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 드물죠? 사람은 목숨과 관계되는 한 피하게 돼 있죠. 운전을 하다 보면요, 옆에 가장 사랑하는 부인과 아이들이 있어도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내 앞으로 다가오는 위험을 비껴가기 위해서 핸들을 꺾는답니다. 순식간에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위평사라는 사람은 지금 외로운 심정으로도 거란의 어떤 그 오랑캐 땅의 요새로 떠나면서 큰 야욕을, 그 웅장한 뜻을 가졌습니다. 어떤 뜻을 가졌냐면, 예전에 우현왕이 한나라의 포로로 잡혔던 것처럼 나도 지금 가서 저 땅에 그 나쁜 사람들을 정벌하고자 간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마음뿐이고 실제로 나는 가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잡혀서 죽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외로운 성 지는 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언저리를 수심으로 바라보리라는 것을 본인은 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정, 위평사를 보내는 그 심정을 왕유는 그곳을 지나가다가 너무나도 실감나게 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갓 쓸쓸한 풍경과 외로운 심경을 노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마치 아무도 도와줄 것 없는 그 어떠한 자기의 처지를 절절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요, 직접적으로 사랑한다는 표현보다 애절한 눈빛, 따뜻한 마음, 포근한 마음으로 감싸는 그 마음이 더 깊다는 거 아세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배려 없는 것보다요, 사랑한다는 말 아껴두고 애쓴 배려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왕유는요, 철저하게 외롭고 고립된 위평사의 심정을 알면서도 자연에 빗댔을 뿐입니다. 단 뭐라고? 고성낙일이라.
외로운 성 지는 해로구나. 이거 하나만으로도 고립무원, 혼자 외롭게 고립되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어떤 상황을 너무나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죠. 때로는요, 사람은 시적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직선적이고 너무 그렇다고 그러죠. 저는 그것보다는 가끔 은근한 것이 좋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고요? 은근해야 젖은 옷도 마르는 법입니다. 타지 않습니다. 젖었다고 뜨거운 불에 넣으면 옷 탑니다. 여러분, 사랑 감정 똑같죠.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사랑한다면요, 이 고립무원처럼 고성나길처럼 외로운 심정으로 그를 사랑하십시오. 왜냐고요? 들떠 사랑하는 것보다 애절하게 깊이 사랑하는 게 더 오래 갑니다. 이게 더 한국적인 것 같아요. 오늘 고성낙이라는 것의 고사성어에서 주는 힌트는, 또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기운도 없고 제기할 힘도 없는데 거기에다 도와주는 사람조차 없는 어떠한 상황을, 그 신세를 비유한다는 것. 여러분은 고성낙일 고립무원의 경지에 처하지 않는 게 좋겠죠. 오늘 어떤 사람이 주위에서 나 혼자 신세한탄을 하거든 이렇게 말하십시오. 외로운 성에 지는 해 같은 네 심정 이해하지만 네가 먼저 마음을 열어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는요, 또 다른 사람의 가장 귀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외로운 신세가 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외로운 신세를 통해서 내재된 은근함을 끄집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준 겁니다. 다음 시간엔 또 어떤 고사성어로 여러분과 만나 뵐지요,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